짧은 휴식이었지만 좀 알차게 에너지를 충전하셨길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저희 시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몸이 늘어지기 쉬운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럴수록 더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또 초롱초롱 바라봐 주시는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이 2021 사서 한마당, 이번에는 도서관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이번 행사의 타이틀에 제일 걸맞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사서 나의 이야기의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올해는 국립, 공공, 또 대학, 병영,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에서 총 5분의 사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례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한 분마다 15분씩 발표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15분 동안의 메시지를 잘 듣는다는 의미에서 도서관을 바꿀 15분이 된 거거든요. 자, 도서관을 바꿀 기적과 감동의 15분씩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갈윤주 사서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어린이 나도 네가 어려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의 발표일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갈윤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시받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1번, 네, 알겠습니다. 2번, 이걸요? 제가요? 물론 전국에 계신 멋진 사서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처음 발령을 받게 되었을 때는 말이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오랜 시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 앞에서 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도서관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15분 동안이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오늘 저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들어와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1번보다는 2번 대답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처음 발령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 한켠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맡은 업무는 견학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 견학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신청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견학할 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사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요? 제가요? 라는 말도 상대적으로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은 견학뿐만이 아니라 자료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린이 이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사랑스러운 눈빛과 다정한 말투로 대하는 가치라는 선생님과 달리 저는 어린이들에게 대면대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뭔가 그런 저의 마음이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졌는지 그들도 왠지 저를 어려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실에 저와 다른 선생님이 함께 앉아 있으면 상대적으로 제 쪽은 잘 안 오더라고요. 뭔가 저에게서 어둠의 아우라 같은 것이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이들과 안 친하다고 해도 저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어린이 이용자들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권이 없었던 저는 저의 마음가짐을 바꿔서
제가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료실에 저와 다른 선생님이 함께 앉아 있는데 어린이 이용자 한 명이 다가와서 옆자리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법 천자문 5권 어디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천국교를 메모지에 적어서 이용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서가에서 직접 책을 찾아서 꺼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천국이호로 책을 찾는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생겼습니다. 견학 담당 사서로서 적어도 도서관에 견학을 오는 어린이들만큼은 천국유호가 무엇인지, 천국유호로 책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어야겠어. 그리고 2주 뒤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 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온라인 견학 콘텐츠 제작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전에 하려고 생각했었던 이용자 교육을 온라인으로나마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동영상 제작 업무는 제가 이전까지 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업무였고 더군다나 제가 어려워하는 어린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만 제작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의 흥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말주변이었고 또 어린이와 대면대면한 제가 직접 견학을 통해서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제대로 제작된 콘텐츠를 어린이들이 더 흥미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도서관에 견학을 오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세상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스톱 모션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장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톱 모션은 모든 단계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진을 이어붙여 만드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고 또 개체를 가위로 자른 다음에 조금씩 이동해가며 사진을 찍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스톱 모션이라는 걸 보는 순간 이용자들의 관심도 끌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했던 콘텐츠의 방향과도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작가와 함께 동영상을 제작했고 제작된 동영상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제작한 동영상을 1분 정도로 편집을 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전체 영상은 5분 정도이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배포한 이후에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도서관이 휴관을 하면서 이용자와 대면할 기회는 적었지만 영상으로나마 소통하고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요, 제가요라는 말을 조금 덜 하게 되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은 12월 달에 진행한 이벤트에서였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게 된 안녕 꾸러미라는 이벤트였는데,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내면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2020년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그리고 2021년에 바라는 소원은, 이 2가지 질문은 제가 어린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은, 어린이들은 만화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똥과 방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만화책에 자기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해서 똥을 싸거나 방귀를 뀌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고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시와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이전까지 제가 사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들도 점차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을 대하는 게 이전처럼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저에게서 어둠의 아우라가 조금 사라짐을 느꼈는지 자료실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친구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은 했었지만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만 받다 보니까 흥겨워야 할 연말 연시에 뭔가 적막한 도서관이 조금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함께 소수의 이용자나마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용자 책상 위에 있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단골 이용자였던 어린이 남매 2명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겁니다. 우와, 진짜 재밌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같이 할래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며 느꼈던 점은, 이 친구들이 먼 미래에 도서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때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던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서 떠올랐으면 나에게 큰 보람이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 머릿속에는 항상 정해져 있는 사서의 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걸요, 제가요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들어와서 코로나로 인해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업무들을 하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서의 일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생각해서 만드는 콘텐츠 하나,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관심 있게 던졌던 사소한 질문 하나, 그리고 그들을 웃게 만들었던 스티커 붙이기 하나까지도 사서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발표를 준비하는 요 며칠간은 제가 일했던 7년 남짓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극적인 사건이나 극적인 결말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어려워하던 저에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는 저로, 그리고 이걸요, 제가요? 라고 하던 저에서 그래도 조금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로요.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지낸 시간보다 앞으로 지낼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저를 변화시켜줄 그 시간들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서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올바른 책으로 올바른 세상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장소를 찾아주죠. 영혼이 있는 검색 엔진처럼요.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윤주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처음에 너무 낯선 존재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애되게 보이셔서 얼마 전에 어린이셨을 것 같은 그런 앳된 인상을 하고 발표를 저희에게 또박또박 잘 해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내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걸 그림으로 굉장히 재미있지만 더 나이를 먹은 저 혹은 저보다 더 어른인 분들께도 충분히 귀감될 만한 내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도서관을 바꿀 15분, 지금 첫 15분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번에는 은평구립 도서관 양우진 사서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도서관과 시끄럽다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 설명이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을 바꾸는 15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은평구립도서관 사서 양우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 한 가지 상상을 하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드릴게요.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이용자 한 분이 자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용자는 책을 찾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한 책을 오래 읽기보다는 잠깐 보고 다른 책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원하는 책을 골라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료실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봅니다. 무언가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고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정숙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쪽지들을 도서관에서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하품하는 소리도, 기침하는 소리도, 심지어 물건을 놓는 소리도 안 되는 아주 조용한 공간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고 예전에 저도 그런 상황에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 사업을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입니다. 시끄러운 도서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실까요? 잘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만나 특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사업 설명에 앞서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의 뜻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신 단어 느린 학습자란 IQ 71에서 84 사이에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적응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느린 학습자의 경우 목소리 조절이 어려워 작은 소리로 말을 못할 때도 있고 소근육 운동의 제한으로 물건을 꺼내다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행동까지도 합니다. 정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가 보이는 이런 행동들은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은 느린 학습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린 학습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괜찮은 도서관으로요. 사실 저에게 이 사업은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처럼 생소했습니다. 서비스 대상도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시작하기 전에 사서가 서비스 대상을 먼저 정하고 요구를 예측하여 내용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비스 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과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과 교수님,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위원, 장애인복지관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비장애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장을 개최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장애인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불편한 점이 무엇일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의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은 장애인 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즐겨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이용자들은 그 변화를 반기지 않을 것이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용자들이 겪을 불안과 불만을 사전에 줄이고 사회적 통합과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관련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들인데요.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공통된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느린 학습자 가족과 특수교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어려움, 지원 요구들을 파악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장애인 이용자와 그 가족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심리적 불편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중 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이제 눈치가 보여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더니 엄마 나 때문에 화났어? 물어서 아니야 했더니 엄마 얼굴이 화난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화났냐고. 그래서 너 때문에 화난 거 아니니까 괜찮아.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엄마가 화나서 갑자기 막 짐 싸가지고 나왔나 싶어가지고. 이 인터뷰를 보면서 도서관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전문가, 이용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구성 방향 등이 잡히게 되었고 공간 설계 담당자와 함께 장애인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을 구상하였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도서관 기존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자료실입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은평구립도서관의 시끄러운 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공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자동문을 설치하고 서가 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책을 꺼내기 쉽도록 낮은 서가 위주로 배치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상을 조합하여 인테리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세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좌식을 구성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정보 검색, 영화 시청, 문화 프로그램, 도서 열람, 간행물 열람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 보조기기 또한 같이 비치하여서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좋은 공간이 좋은 사람과 좋은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이 생겼으니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느린 학습자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느린 학습자가 사서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자를 차별 없이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 그리고 느린 학습자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다른 이용자의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느린 학습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였을 때 대면할 수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서들이 직접 기획한 비장애인 이용 대상 인식 개선 활동과 장애인 복지관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느린 학습자의 특성, 언어 사용 에티켓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느린 학습자들이 직접 조작하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끄러운 도서관 이용 안내 리플리카, 은평구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읽기 쉬운 글로 대체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은평구 지역 장애인 기관에 배포하여 도서관 방문을 희망하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홍보되었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서울도서관의 지원으로 7개 공공도서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내 장애인 시설과 협력을 통해 각 도서관만의 특성을 살린 장애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대상인 느린 학습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업에 대한 애정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심이 그들에 대해 알고 싶게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 해드려야 하는지, 혹시나 내가 하는 행동이 장애인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집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아닌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갖춘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공동의 영역에서 공동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감됐던 글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우진 선생님의 발표였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하다는, 조용해야 한다는 혹은 그런 저의 생각을 이제라도 많이 더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발표였습니다. 모두 함께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요. 다시 한번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표 소개드릴 시간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현명섭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사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대학 도서관이기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들려주실 이야기를 여러분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온 현명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저하고 저희가 소속된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또 드리고, 또 오늘 또 영상도 보고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다른 관종의 그 도서관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요. 여기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볼까 해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각자 지금 유튜브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사서가 되신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좀 특이하게 사서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저희 도서관의 얘기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아니었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대학 때 경제학하고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잘 안 들렸나요? 네. 저는 대학 때 경제학하고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포부를 갖고 그 고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불합격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남 안 되는 얘기 참 재밌죠. 그래서 저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계속 떨어지니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더 공부를 했고요. 또 경제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취업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원 생활도 조금 해봤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제 역량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석사급 연구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중앙대학교 사서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중앙대학교 사서 채용 공고를 보니까 특정 분야를 전공한 석사급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잘 보니까 주제 전문 사서 채용이었습니다. 자, 딱 그걸 보고 이게 바로 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중앙대학교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서가 되었고요. 저 나름의 어떤 대학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연구원이 아닌 주제 전문 사서로서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막상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도 뭐 다른 직장과 다름없이 일에 치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뭐 제가 맡고 있는 경영경제 분야의 연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뭐 연구 관련된 업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관종 도서관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용교육 관련된 업무도 담당을 했었고, 또 전자자료 관련된 업무도 담당을 했었고요. 또 이제 행정 업무, 그다음에 각종 뭐 프로그램, 각종 행사 업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치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로망이 조금씩은 사그러드는 그러한 그 생각도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만 8년이 지나서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좀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고 회의가 잡혀도, 그다음에 또 이 와중에 또 이제 전화까지 오죠. 이런 게 와도 조금씩은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내공이 쌓인 건지 아니면 체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가 제 얘기였는데 뭐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 같이 일이 많으시고 많은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냥 TMI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 티머치 인포메이션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중앙대학 학술정보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크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주제정보 서비스팀에 속해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창설이 돼서 이제 경영경제, 사회과학, 당시에 의학, 간호학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연구 지원, 교육 지원, 각종 학술 자료 관련 업무, 그다음에 각종 학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 분야라든가 공학 분야까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이제 2명의 전문 사서분이 채용이 되어갖고 이제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대학의 본질적 역할이 연구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인데 대학 도서관이 이러한 대학의 본질에 맞출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특히 요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사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 도서관의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는 특히 그 이용자 중에서 연구자, 특히 교수님들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들이 그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저명하신 분들이지만 의외로 정보를 찾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의 60%는 정보를 탐색하는 데 실패해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의 역할이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여기서 일단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 중심의 대학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저희가 일단 그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대한 학술 정보 자원을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그걸 연구자분들 개개인께 맞춤형 서비스 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대학의 본질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저희 중앙대학교의 특징적인 어떤 연구 지원 서비스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요즘 내세우고 있는 게 연구 지원 서비스인데 이제 RSS를 중심으로 연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연구 지원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좀 현황을 좀 보니까 교수님들에 대한 연구 업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많이 없고요. 또 정보는 많지만 적합한 정보를 찾는데 많이 어려움을 또 겪으시고 또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 논문수, 피인용수 이런 정량적 분석은 많이 하지만 이런 걸로는 교수님들의 개개인의 연구력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또 캐리스 대학 도서관 진흥 종합계획에서도 연구 정보 큐레이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다른 대학뿐만이 아니고 저희 중앙대학교도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연구자에게 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지금의 연구 지원 서비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통신적인 RSS라고 좀 많이 불리는데 RSS는 특히 마이 RSS하고 마이 아트로 좀 구분이 돼서 일단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RSS 같은 경우에는 교원 연구 개개인의 프로필을 전반적으로 일단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구 동향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걸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시스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사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서비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굳이 좀 시스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마이 RSS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림스, 스칼라웍스, 디스커버리, 가릿 이런 시스템으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 저희가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마이 아트라는 거예요. 아까 RSS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이라는 게 좀 빠졌긴 했지만 여기다 교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 마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 아트가 원래 좀 맞는 표현이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동향 정보를 주로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연구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구 동향 정보 분석 이런 거를 과거에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연구 동향 정보 분석을 보니까 주로 정량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수 개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연구 트렌드라든가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추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 아트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가장 요즘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마이 아트 쪽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돼요. 이 표지에 이게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적어봤고요. 뒤에는 이제 교수님들도 모르는 용어가 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기재를 해봤고, 뒤에는 교원 개개인의 연구 현황과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연구 토픽 추천 정보 등도 이제 후반부에는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이라든가 인터페이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내용적인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연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들에 대한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관종 도서관분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이용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술 정보 활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은 교육, 또 학생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도서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업체분들을 초빙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마 다른 관종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제 딱 교육 프로그램을 보실 때 정말 대학스럽다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마 공공도서관이나 이제 다른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리실 것 같은데, 대학 도서관이다 보니까 가령 학술 자료 위주 또는 학위 논문, 레포트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걸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또 주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적어봤고요. 또 이용 교육 이외에도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공도서관 선생님도 많이 운영하고 계신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연구 지원, 교육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좀 나아갈 방향 예정이다 보니까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고전 독서 아카데미와 이제 독서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 다양한 게 있는데 시간 제약도 있고 이제 또 공통 분모를 좀 찾아야 되니까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일단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일단 사례를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는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중앙대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대학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관종 선생님께서 참고가 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일단 저희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서 모든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그다음에 모든 도서관이 합심한다면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례를 공유했고 저도 많이 배우러 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명섭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도서관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타이틀로 이 시간 준비한 만큼 각각의 발표자께서 서로 굉장히 다른 토픽을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세요. 오늘 행사를 더욱더 다채롭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다채로운 색채를 더하는데 한몫하실 분입니다. 일단 복장부터 확 다르시죠? 군복을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자, 다음 보고 계신 여러분 화면의 주제가 바로 내일이 바뀐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 이름 말 그대로 my job인 것 같고, 이게 나의 내일인지 남의 내일인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방부에 지금 소속되어 계신 여러분 보시다시피 멋진 군인 최영웅 소령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육군 17 보병사단에서 근무 중인 최영웅 소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 일로 내일이 바뀐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요즘 군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께 어떨지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제가 국방부의 대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이런 군인들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군인이 사서분들 앞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에서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삼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서 임관을 했고 오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4번째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4번 모두 강연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으로 삶이 바뀐 사람 남자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군인들 앞에서 교육도 하고 했지만 군생활 10년 가까이 하면서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특히나 사서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는 오늘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연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이나 뭐 글 같은 거를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 혼자 즐기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글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인들이 군 생활 중에 남는 시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병영도서관 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마침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주무관님 한 분께서 보시고 매년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이 되는 병영도서관 운영 과정에 저를 초빙을 해주셔서 그 인연으로 통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3년 동안 강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 학창 시절에 저는 그 어떤 학생들보다 학생이 저질릴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쳤던 정말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대학을 가면서 학창 시절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에 의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갔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많이 방황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많이 빵 터졌는데 오늘은 좀 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삼사관학교로 가서 임관을 했지만 그 임관 이후에도 저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저에게 큰 변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아내와 함께 아이도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가 수술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서 무릎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보니까 그 병원에 무릎 수술을 하는 사람은 저 같은 젊은 사람보다는 60대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그 수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병실에는 저 말고는 다 어르신들이었고 그 시간 내내 저는 어른들의 각종 질문과 심부름과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것이 바로 독서였습니다. 그 독서를 하면서 느꼈던 그 독서의 최고의 장점 3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르신들로부터의 해방이 됐었습니다. 그 2번째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었는데 책만 읽으면은 잠이 너무 잘 와서 좋았었고 진짜 장점은 제가 책을 읽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삶을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제 삶은 크게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여간의 수술 회복 기간을 가진 후에 저는 부대에 가서 제일 먼저 병영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퇴원하자마자 가봤고, 그곳에서 이제 놀랐던 것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토록 읽고 싶었던 책들을 목록을 나름 적어봤는데 그 모든 게 병영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 공간에 가보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책을 보게 될 마음에 저는 심취해서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쯤 책을 읽으시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남는 건가? 뭐가 남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더 오래 기억하고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저희 중대원들과, 제가 당시에 중대장이었는데 중대장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만 모아서 시작했던 독서 모임이었는데 2명에서 시작했던 것이 마지막엔 5명이 되면서 약 6개월 동안 17회의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매 회가 진행되면서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사고와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의미 있었던 6개월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책을 그 이후로 제가 부대를 떠나고 모든 저희 중대원들이 전역을 했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요즘 화상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화상으로 2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과 그런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중대원들도 전역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책이라는 매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의 선정에 있어서는 한 90%는 제가 다 책을 골랐습니다. 각자 서로 읽고 싶은 책을 읽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고르고 또 책을 사서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고를 때의 고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게 해줘야 되고 어떤 책이 좋을 것이며 읽어보지도 않은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의미를 담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고민이 어쩌면은 지금 여기 계신 사서분들의 고민과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을 고르고 나서 그 책을 읽은 이후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알게 되고 들으면서 그 책을 더 깊게 읽으면서 이 책을 선정했을 때 그 조금은 힘들었던 고민의 시간이 말끔히 사라지는, 그리고 너무나 의미 있고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사서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의 어떤 보람과 조금은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 의사를 찾게 되고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고 또 마음속에 뭔가를 채우고 싶고 또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고 싶을 때는 아마도 책을 찾고 도서관을 방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도서관에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책이 필요하고 마음과 머릿속을 채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서관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컨택의 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사서분들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사고만 치고 아무것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만 했던 제가 군인이 되어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책에 대해서 감히 사서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매체보다도 책에 갖고 있는, 책만이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처음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날 저희 주무관님께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꿈은 잠시 접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밖에보다는 군 안에서 내 스스로 사서가 돼서 군대에 나같이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날 이후부터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또 함께 책 읽을 사람들을 찾으면서 변화를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목은 발표의 제목처럼 내일이 내일을 바꾼다면은 에서의 내일은 여러분 여기 계신 사서분들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했고, 뒤에 내일은 누군가의 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은 각자 일하신 기간이 다르시겠지만 일하다 보면은 저도 5년차, 10년차 때 참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약간 들었었고 지루함도 들었었고 하면서 앞만 보지 않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좀 멈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분명 어떤 직업에서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사서를 시작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독서 모임을 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군인과 사서의 공통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공통점은 누군가 앞에서 화려하게 나서서 일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들과 사서분인 여러분들과 군인인 제가 아니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도서관 운영과는 다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하나둘 모여서 꽃을 핀다면은 여러분들의 도서관에 방문할 그 어떤 누군가의 내일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와서 그 국립중앙도서관의 로고를 봤는데 모으고 담고 있다라는 로고를 봤습니다. 그 말처럼 각자 일하시면서 자료들, 책들 예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서 그 모인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과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과 이어져서 그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웅 소령님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국립 공공 또 대학
그리고 병영, 학교에 이르기까지 5분의 사서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최영욱님은 어쩌면 성함도 직업하고 잘 맞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도 성함에 걸맞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은 인천에 있는 강화여고 김혜연 사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꿈의 배움터 나의 학교 도서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도서관을 바꿀 15분 그 마지막 시간 함께 박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의 배움터 나의 학교 도서관 이야기를 준비한 인천 강화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김혜연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학창 시절에 도서관은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선생님도 계시지 않아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만 도서관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간이 좀 흐르면서 도서관 담당자라는 역할을 하시는 교사들이 생기고 저처럼 사서교사가 공식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제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초중고를 졸업을 했지만 사서교사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아쉽고 또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이고요. 꿈의 배움터. 저는 2004년 3월부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학교 도서관이 많은 변화를 겪은 상태였고요.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그렇게 자물쇠로 잠겨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죠. 7년 차가 되던 2010년, 저는 이 학교 도서관이라는 곳이 아이들의 꿈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해진 교과 지식을 책을 통해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경쟁으로 차가워진 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에 옮긴 다음부터는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지어본 시입니다. 사서교사는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라. 조벽 교수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들은 이 말씀은 사실 이 사서교사로서의 제 삶의 관점과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책이 잘 꽂혀 있어야만 하고 망가지면 안 되고 책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이들보다 책이 더 소중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라.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는 제 눈에 이 책을 든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독서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서교사로서의 그 보람 정말 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인간 김혜연의 삶, 여기에 의미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학교 도서관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정말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을 쓰고 이젠 그건 기본 활동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꿈과 연계해서 표현할 줄 알고요. 또 친구들과 협업해서 정말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 도서관이고요. 저는 바로 그곳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인 거죠. 정말 뿌듯하네요. 물론 학교 사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방학 때 너희는 뭐 하니? 글쎄요, 뭐 할까요? 네,
아마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직종에 대한 오해에서 온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하고 또 아주 열심히 기록해낸 그러한 작품들, 그 작품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 모든 기록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일일이 정리하고 입력하는 일을 하면서 방학을 보냅니다. 물론 다음 학기 행사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쩔 땐 전교생의 2~3배에 달하는 기록 건수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고 기록까지 해야 되면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열정과 의욕과 그 정성을 보신다면 정말 이거는 진짜 교육이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 수행평가로 반영이 되거나 학교 전체 행사로 재구성되는 모습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표현이 더 이상 무색하지 않고요. 학교 도서관의 활발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활력소가 아닐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18년차 사서교사인데요.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좀 떠오릅니다. 일단 학교 도서관은 그 많은 도서관들과 달리 1인 근무 체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외로운 순간들도 되게 많아요. 재밌었던 건 제가 신규 발령받은 중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께 아주 정중히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교무실에 제 자리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요. 정식으로 교사들이 앉는 그 자리. 참 그때는 어렸죠. 그리고 발령을 받았는데 혼자 도서관에 있는 것보다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게 직장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렸던 그 시간인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년 좀 넘게 살아봤습니다. 10분 동안 그 도서관을 열기 위해서 아이들 쉬는 시간에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갔다가 다시 교무실로 오고, 또 수업이 있으면 자료를 한아름 들고 뛰어갔다가 다시 오고, 아마 마트에서 보시는 카트 아시죠? 그런 카트를 막 끌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마 저 혼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상상이 되시죠? 당연히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저의 보금자리로, 또 교육활동의 장으로 만들자. 어떻게 보면 제가 교사라는 그 자리에 잠시 마음이 기울었다가 이제 사서교사라는 그 균형을 맞추게 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주 환영받다가도 일순간 외면당하기 쉽고요. 다양한 행사를 막 준비를 했는데 좋아하다가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한 것들을 면전에서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 마음의 심지를 아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 오롯이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제가 무너진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가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하냐. 네, 다양한 독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 마구마구 들려오곤 했습니다. 독서 행사 선물로 그런 거 다시는 주지 마라. 네,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선물들이 외면당하고 또 인터폰으로 전화까지 왔었어요.
수업 시수가 적으니까 이거 복사나 좀 해라. 입시철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서교사나 해서 책이나 읽을 걸. 이건 정말 그 독서 예찬의 그런 표현들이 아니죠.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아주 순하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턱밑까지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고 급성 위염까지 겪으면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섬입니다. 사서교사도 섬이고요. 그 안에서 정확히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대출반납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받아오면 뭐하러 일을 버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죠? 그럴 때 저는 앞서 보여드린 안도현 시인의 그 시 한 편을 패러디해서 저를 다스립니다. 너에게 말한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대의 존재가 소중하듯 나 또한 소중하니. 이제 좀 성인의 경지에 이를 가능성을 좀 찾게 된 것 같죠? 이걸 보면서 저는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라는 곳이 또 독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행에 따라서 막 흔들려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저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다짐하지만 최근에 입시 반영 비율이 줄거나 아니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서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조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과 독서교육, 사서교사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그런 와중에 정말 우연히 한 학생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나누고 싶어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정시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을 텐데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책이라는 건 인터넷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게도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은 숲을 보게 하는 수업이 아닐까. 행사는 숲을 보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퇴근길에 이걸 읽으면서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 교육 속에 더 이상 학교 도서관과 독서 교육이 휘말리지 않도록 마음의 심지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학교 도서관이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과도 연계하고요. 지역과도 연계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또 어떤 형태로든 사서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지만 또 저 역시 강화여고 교사 독서 동아리 6년 동안 진행한 이 독서 동아리 선생님들의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는 또 사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웃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또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실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좀 믿기 때문이고요. 또 학교 도서관에선 저의 정말 소중한 동료들인 도서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표였죠. 김혜연 사서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겪고 또 느끼신 이야기를 풀어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서 한마당을 통해서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서로 잘 모르셨던 서로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장기화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또 의견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신 5분께 끝으로 박수 보내드리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조금 전에
투표 다 해주셨죠? 도전 내가 만든 영상 공모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